안녕하세요, 닥터 서전입니다. 요즘 제가 디스크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형외과에 가야 되는 건지 신경외과에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허리가 아플 때는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각과의 대표 선수들을 모셨는데, 먼저 쟤는 할 줄 모르는데. 저는 군대에서 신경 차단술은 진짜 셀 수도 없이 했고요. 환자는 아마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군대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겹습니다, 저 사실. 일단 디스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척추랑 척추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 거죠.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성 변화가 되면 이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납작해지고, 정말로 쉬운 말로는 그냥 부식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아까 말한 콜라겐. 그렇죠. 걔네들이 원래는 쫄깃쫄깃해야 돼. 네.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물기가 빠지면서 딱딱해져요. 약간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걔네들이 자꾸 주변으로 퍼지게 돼요. 너무 어렵게 말했어. 디스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척추 사이에 있는 쿠셔닝 역할 하는 하나의 물질이고, 디스크는 병이 아니야. 그 척추 사이에 있는 쿠션 자체의 이름이 디스크라서 디스크 자체는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스크는 다 있는 말이죠. 그치. 그게 튀어나왔다, 허니에이티드라는 말을 써야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지. 그럼 이제 일반 분들이 뭐 허리든 목이든 아프면 어떤 걸 제일 사실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경외과랑 정형외과랑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근데 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썼다 보니까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MRI 같은 걸로 좀 찍어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경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 척추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보려는 경향이 좀 많죠. 참 로컬에 안 있었다는 너무 표시가 많이 나시네요. 보통 이제 디스크, 허리 아프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앞에 뭐 어떤 사고 이력이 있는지, 내가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외상 같은 게. 그렇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네. 그리고 뭐 이제 증상, 허리만 아픈지 아니면 다리가 찌릿찌릿한지, 동반 증상이 같이 있는지, 쉽게 설명하면 디스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허리 염좌인지, 이게 언제부터 발생됐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가면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있겠지만, 그 가기 전에 집에서 혼자 자기가 뭐 체크할 수 있는 뭐 간단한 검사들 몇 개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 디스크 레벨마다 체크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보통 허리면 그게 레벨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추 보통 이제 제일 흔한 게 원래 4번, 5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딱 누웠을 때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찌릿찌릿하게 오는 게, 그리고 허리가 땡기듯이 아픈 게 유발이 되는지를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내가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렸어. 그렇죠. 네. 땅에 깔고 다리를 들었을 때 그것도 또 땡기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게, 그거는 이제 요추 2번, 3번, 요추 3번, 4번이 보통 그런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혼자 저거 안 돼요. 저거 힘들어서 혼자 안 되고, 보통은 내가 디스크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걸을 때 다리가 좀 땡기는 것 같다. 근데 걸을 때 생기는 거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협착증도 이제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협착증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협착증은 디스크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같이 두꺼워져야 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디스크는 다 튀어나와 있어. 근데 단지 협착증이 비유가 이제 그 근처가 막 비유가 돼서 신경이 많이 누르면 그게 이제 협착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보는 거고, 내가 디스크일 것 같다 이거는 어떠냐면, 허리가 진짜 미친 듯이 아프다.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걸어갈 때 너무 찌릿찌릿하다. 그리고 약간 어깨를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거기를 늘려줘서 그런 건가요? 어디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겨드랑이 타입이 있고 어깨 타입이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우리가 몸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신경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편해져. 근데 신경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어깨 쪽으로 디스크가 나와버리면 일로 가지 말고 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할 게,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디스크 나오냐고.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엑스레이 딱 찍고 여기 디스크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심은 엑스레이가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디스크가 있는 레벨은, 마디는 아무래도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 높이라는 게 어쨌든 윗높이랑 아랫높이의 평균을 그 가운데의 높이라고 보통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그 높이가 담당하는 피부 분절이 환자 증상이랑 좀 맞아. MRI까지 찍기 전에 진단적인 목적일 겸 치료적인 목적일 겸 해서 그 레벨을 한번 치료를 해보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확진을 하려면은 MRI든 CT든 찍어야 돼요. MRI를 보통은 거의 다 찍기는 하지. 이제 CT는 찍는 경우가 이게 디스크가 골성, 뼈로 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찍어서 진짜 운 없게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뼈로 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펀치로 이렇게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CT를 간혹 찍기도 하는데, 그래도 CT보다는 튀어나와 있는 게 많고 이렇게 명확하면 CT랑 MRI가 비슷할 수 있는데, 디스크가 4번, 5번에 있으세요 하면 보통은 5번 신경을 누르는데 네. 운이 없으면 4번 신경을 눌러. 그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왔냐에 따라 다르거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MRI 같이 조금 민감하게 보기는 봐야 돼. 일반적인 20, 30대 사람들을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마디가 다 비슷해. 증상만 듣고 우리가 MRI를 찍자는 거지.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뭔가 정형외과는 뭔가 그냥 망치로 뭐 수술을 할 것 같고, 신경외과는 뭐 답답하게 현미경으로 수술을 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허리 수술할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세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정형외과는 척추 아니어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척추를 굳이 파고들진 않아요. 정형외과에서는 사실 척추 파트는 잘 주변만 봐도 선택을 사람이 안 없어.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인기 높은 파트는 아니지. 근데 신경외과는 지금은 사실 척추랑 혈관 이거 두 개가 지금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거의 하고 있죠. 한간의 소문에 정형외과는 이제 뭔가 이렇게 척추 측만증처럼 이렇게 뼈를 맞추는 것들을 잘하고, 허리와 관련된, 그리고 신경외과는 뭔가 이렇게 신경을 보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뼈 이제 골절 이제 뼈를 관절을 유압을 할 때 허리 디스크 뭐 4번 5번을 뼈를 붙일 때 뼈를 많이 까. 왜냐면 우리가 전신적으로 뼈를 많이 보니까 뼈를 우리가 자가를 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신경외과는 자가를 잘 안 떼. 자가보다는 이제 인공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뼈를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는 모든 전신의 뼈를 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반면에, 근데 신경외과는 정형외과보다는 그 뼈 떼는 그 비율이 조금 비율이 좀 적기는 해. 저희는 하기는 하는데 이제 진짜 필요한 최소한만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세세하게 섬세하게 잘하는 거는 결국에 신경외과 잘하는 것 같아. 허리 쪽에 큰 거, 굵직굵직한 거는 정형외과가. 협착증에서도 수술 기법이 엄청 많거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고식적인 방법을 많이 써. 그냥 뒤로 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막 옆으로도 열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이 되게 많아. 접근법이 되게 접근법이 되게 다양해졌더라고요. 많아. 그럼 이제 척추 학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런 건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따로 하는 학회도 있고 같이 하는 학회도 있는데, 골다공증 학회는 같이, 내가 알기로는. 신경외과 척추 학회지는 SCI급일 거야.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정형외과 학회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닐 거야.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일반 구독자분들,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 신경외과를 가야 된다, 어딜 가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까운 데 가시면 돼요. 뭐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정형외과 가도 허리 하는 사람 찾기 힘들 거예요. 그거 찾으시는 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허리 아픈 분들은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해요, 다들. 근데 하는 이유가 기립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죽어라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논문상에서 찾아보면 30분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약간 숨이 찬 정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는 다른 관절이랑 발바닥에 안 좋아요. 코어 운동을 키워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코어 운동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너무 고생을 했어갖고 준비를 해본 주제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든지, 혹은 저희가 좀 고생을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도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하시고 모두 닥스 닥스하세요.